안녕하세요. 아내가 먼저 떠나고 난 이후 홀로 남은 남성 노인이 이제 살아가는 삶이 매우 외로워지고 매우 우울해진다라는 뉴스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씁쓸한 얘기죠. 부부가 함께 같이 있을 때는 상대방에 대한 걸 잘 못 느끼지만 막상 그렇게 보내고 나면 저런 씁쓸함,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든다고 이야기합니다. 걱정이죠. 이제 저 또한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나 봅니다. 저런 뉴스가 그냥 남 얘기처럼 들리지 않으니 말이죠. 앞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떠려나 점점 삶은 더 현실이 되어 가는데 누가 뭐라 그래도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잘 생각이 듭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이런저런 생각 누가 뭐라 그래도 좀 잘 챙겨야 된다. 삶을 좀 대비한 자세가 더더욱더 필요한 것 같다라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는 건강을 좀 챙겨야죠. 60대, 70대를 저 또한 맞이할 거고 여러분도 맞이할 거고요. 또 이미 맞이하신 분들도 있고 이제 닥친 현실, 지금의 현실이 어떤지를 좀 잘 따져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30년 동안 함께한 아내가 떠났습니다. 잔소리 들을까봐 그동안 못 갔던 동창들 술자리부터 가야겠습니다. 그리고 고급 술집에 여성에게 보낸 문자도 이제 안 지워도 될 것 같습니다. 밤에도 당당히 메신저도 해야죠. 연애도 실컷하고 지내야죠. 이럴 줄 알았는데 현실은 반대라고 합니다. 일본 은퇴 생활자들 사이에서 화제라는 마침내 아내가 죽었다라는 제목의 동영상 일부라고 합니다. 일본과 사별한 66세 남성이 혼자 부엌에서 라면을 만들어서 먹는 6분짜리 짧은 영상이랍니다. 은퇴한 부부뿐만 아니라 신혼부부도 함께 봐야 된다라는 동영상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방문자 댓글만 4,400개랍니다. 인생 말년 부부에게 닥칠 일을 리얼하게 알려줘서 고맙다랍니다. 중반부부터 눈물이 멈추지 않았답니다. 남편과 부부싸움을 했는데 얼른 화해해야겠다. 겪어보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상실감. 나도 아내를 잃고 지옥에 떨어진 듯 했다. 라는 공감이 있었답니다. 씁쓸하죠. 씁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기가 먼저 죽을 줄 알았는데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니. 아내가 떠난 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상실감과 우울증에 시달린답니다. 지난 5년 동안 무의미한 시간을 보냈답니다. 혼자 식당에서 밥 먹는 데 익숙하지 않고 애를 만드는 건 시도조차 하지 않았답니다. 수십 년을 같이 시간을 보내온 배우자와 사별하는 건 정말 견디기 힘들답니다. 아직 배우자가 곁에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행복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네요. 배우자와의 사별이 남편이나 아내 모두에게 엄청난 충격이랍니다. 한 달 한시에 가는 게 소망이라는 부부도 있지만 현실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죠. 배우자 상실로 인한 심적 충격은 특히 해로한 부부일수록 더욱 크답니다. 여성을 홀로 살아야 한다는 것, 모든 걸 혼자서 결정해야 된다는 게 두려움이라고 한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괴롭고 지독하게 슬픈 이벤트 중에 하나가 배우자와의 사별이라고 한답니다. 부부가 함께 있을 때 미리 혼자 사는 연습을 해야 된답니다. 부부 중 어느 한쪽은 홀로 남아서 배우자 상실의 고통을 겪어야 한답니다. 대부분 남편과 사별한 여성은 슬픔을 이겨내고 제2의 인생을 맞이한 듯 당당하게 삶을 이어가지만 아내에게 의지를 많이 하며 살아왔던 남편은 사별 직후에 우울증에 많이 빠진다고 합니다. 의존할 대상이 사라져서 불규칙한 생활을 하며 건강이 나빠지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아내와 사별한 남성들이 끼니를 제대로 챙겨 먹지 않아 노쇠해지고 질병에 걸리는 경우도 많답니다. 퇴직하고 나면 아내와 함께 집안일도 나눠서 하고 요리도 직접 하고 아내와 함께 일을 분담해서 생활력을 키우는 노력이 필요하답니다. 청소도 해야 되고
이래저래 잘 해야겠죠. 좀 씁쓸한 얘기입니다. 씁쓸한 얘기. 특히나 남성이 여성보다 더 힘들어하고 더 어려워한다라는 거죠.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요. 참 씁쓸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26살에 결혼하고 64세니까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살아온 지가 38년이다. 갈수록 아내가 더 사랑스럽고 더 귀하게 생각이 든다. 그리고 내가 죽더라도 내가 먼저 죽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답니다. 죽더라도 내 명의의 부동산과 주식, 예금 모두 아내에게 다 상속한다라는 유언장을 매년 업그레이드해서 아내가 아는 곳에 보관하고 있답니다. 엊그제 두 딸이 어버이날이라고 준 용돈도 모두 다 아내에게 마음대로 쓰라고 줬답니다. 어차피 그 돈이 그 돈이지만 아내 기분이 더 좋아지라고 요즘 화장실 청소도 설거지도 쓰레기 버리는 것도 열심히 한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할아버지 할머니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 라는 내용의 글도 있네요. 같이 있을 때 서로에게 잘해줘야죠. 그래야 오래오래 잘 지내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이 듭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지내야 되겠습니까? 저러한 뉴스를 보면서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제 곁에 있는 아내에게 좀 더 잘해야겠다라는 거죠. 참 씁쓸하기도 하고 아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조금 충격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 수 있는 여유도 못했고요. 앞으로 좀 더 착실하게 살고 좀 더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누가 뭐라 그래도 좀 착실하게 감사하면서 고마워하면서 지내야겠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해봅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또 삶을 살아가지 않겠냐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별한 남성 뭐 제 얘기가 될 수도 있죠. 홀로 살기란 사이 좋았던 부부에게는 지옥이겠지만 서로 원수했던 부부에게는 천국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마누라 없는 것보다 가난이 더 무섭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돈이 많든지 안 아프든지 해야 노후가 지켜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잘 생각하며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